K 반도체 위기 왜 발생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작년 2월 17일 충남 삼성전자 천안 캠퍼스를 찾아 패키지 라인을 둘러보고 사업 전략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키징의 현 주소에 대해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작년 3월 중국 상하이 반도체 전시회 간 국내 패키징 장비 업체 대표는 깜짝 놀랐다. 멀리서 한국 땡땡사 장비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가까이서 보니 중국 브랜드가 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국내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 대표들이 모이면 10년 안에 우리 다 망하겠다는 탄식이 나왔다. 두 번째 케이스, 젠슨 왕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는 지난 6월 대만 전자박람회 컴퓨텍스에서 TSMC를 둘러싼 생태계는 풍부하고 패키징 기술은 놀랍다며 계속 대만에 투자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공급하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메모리 공급업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일축했다. 반도체의 꼬리가 몸통을 만드는 패키징 혁명이 시작됐습니다. 칩을 3나노, 1나노는 15분의 1이하로 작게 만드는 미세한 기술이 한계에 이르면서 로직, 메모리, 센서 등 다양한 칩을 여러 개를 쌓고 묶고 성능을 높이는 패키징 기술이 인공지능, AI 반도체와 고성능 컴퓨팅의 열쇠가 됐습니다. 그간 경시됐던 반도체 후공정인 패키징이 혁신의 최전선이 된 것입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 BCG는 최근 보고서에서 첨단 패키징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일수록 기존 반도체 산업 구도가 급격히 바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이 패키징 소부장 국산화에 국가 영역을 쏟아붓고 첨단 패키징에 뛰어난 세계 1위 파운드리 위탁 생산 업체인 대만 TSMC 앞에 엔비디아, 애플 같은 빅테크가 긴 줄을 서는 이유입니다. 지난 3월 엔비디아 기술 컨퍼런스 GTC에서 젠슨 왕 엔비디아 CEO가 차세대 AI 가속기인 그래픽 처리장치 GPU B200 블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B200에는 SK하이닉스가 생산한 HBM3 이 8개가 탑재되는데 TSMC의 첨단 패키징 기술인 코워스를 적용해 결합합니다. 그리고 TSMC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AP형 첨단 패키징 기술인 인포를 사용해 제조한 애플의 AP A17 프로는 현재 아이폰 15 프로에 탑재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혁명의 주체가 아닌 재물이 될 판입니다. 첨단 기술에서 밀린 한국의 세계 패키징 시장 점유율은 2021년 6%에서 2023년 전년의 4.3%로 1.7%나 낮아졌습니다. 올 상반기 반도체 정치 랠리가 이어지는 중에서도 국내 후공의 대표 주자인 네페스, 하나마이크론 주가는 도리어 대폭 하락했습니다. 한 국내 소부장 임원은 한국 HBM 고대역폭 메모리가 잘 나간다지만 이를 AI, 인공지능 반도체에 붙여가는 첨단 패키징은 모두 대만에서 이루어지며 국내 장비업체 10곳 중 8곳은 매출이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첨단 패키징 핵심 소재 장비 95% 이상을 해외에 의존합니다. 글로벌 OSD 반도체 후공정 기업 순위는 1등이 ASE 대만, 2등이 엠코 미국, 3등이 중국의 자셋 JCET, 4등이 중국의 통푸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5등이 대만 파워텍 테크놀로지, 6등이 싱가포르 유텍 UTAC,
7등이 중국의 화천과기, 8등이 대만의 KYEC, 9등이 대만의 칩모스, 칩MOS, 10등이 대만의 칩본드, 11등이 드디어 한국의 하나마이크론이고요. 12등이 대만의 SIGURD, 13등이 대만의 아덴텍, 15등이 말레이시아의 KARSEM, KARSEM, 15등이 한국의 LB세미콘, 16등이 대만의 OSE, 17등이 한국의 SFA 반도체, 18등이 한국 네페스, 19등이 대만의 통싱, 20등이 대만의 FATC입니다. 그 상위권은 미국과 중국 업체, 대만 업체가 다 줄을 이루고 있고요. 한국은 11등 하나마이크론, 15등 LB세미콘, 17 SFA 반도체, 18등 네페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초융합도 없고 초격차도 없다. 첨단 패키징은 소재의 화학, 정기적 특성과 장비 후공정이 어우러져야 해서 반도체 기업과 소부장 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국 마이크로 및 패키징 학회생 강사연 회장은 국내 패키징 업체는 연구개발 R&D에서 할 Research of D, Development, 개발 생산만 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내 패키징 업체는 다수가 소수 원청,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물량을 나눠 받는 구조라 매물이 업황에 따라 휘청이고 첨단 기술 투자할 여력도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김남석 LB세미콘 대표는 첨단 패키징은 고객사가 원할 때 개발하기 시작하면 늦기에 먼저 투자해야 하는데 중견기업이 홀로 위험을 감수하기에는 벅차다고 말했습니다. 패키징 업계에서 20년간 종사한 최봉숙 작가, 반도체 산업의 숨은 그인들 저자는 대만은 세계 1위 패키징 업체 ASE는 물론 작은 회사도 고객사가 수십 곳에 달하는데 국내 패키징 업체는 고객사 한 곳에 매출이 70에서 90%까지 의존한다라며 한국은 여러 기업이 해외 고객사를 공동 유치하는 식으로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야 능동적으로 R&D가 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매물 위주 수직 계열화로 성장한 한국 반도체 업계가 수평 협업에 약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 국내 소재 업체 임원은 애플용 칩 패키징 회의에는 대만 패키징 업체인 ASE와 기판 업체 유니마이크론, 소재업체와 애플 본사 담당자까지 다 모이는데 한국에선 하청에 지시만 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이 소통, 협력의 초융합에 실패해 기술 초격차를 상실하고 있다는 진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첨단은 미국으로, 저가는 동남아로 뻥 뚫린 한국 패키징 시장. 반도체 제조 광자 각 분야 대표국을 보면 팹리스, 설계는 미국, 첨단 프로세서 CPU, 한국은 DRAM 메모리 쪽이고 제조에서 전공정, 웨이퍼 제조는 한국, 대만, 미국 비메모리 메모리, 그다음에 후공정은 패키징 테스트 조립. 이쪽은 대부분 대만, 미국이 첨단 패키징이고 말레이시아, 중국은 전통 패키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첨단 패키징의 핵심 고객인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입니다. 이 시장을 무기로 미국 정부는 첨단 패키징 기술을 자국으로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미국 인디애나에 HB용 첨단 패키징 생산 기지를 건설하고 퍼듀 대학과 R&D 협력에 30억 7천만 달러, 하나로 5조 2천억을 투자한다라고 지난 4월에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도 미국 텍사스 테일러의 첨단 패키징 라인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범용 반도체용 전통 패키징은 동남아가 강세입니다. 미중 갈등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재편성되면서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으로 투자가 몰린 이유입니다. 지난 5월 말레이시아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는 53억 달러, 약 7조 410억 원을 반도체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설계, 패키징, 테스트 등 총 6만 명의 반도체 엔지니어를 양성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세계 반도체 패키징 시장의 13%인 자국 몫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인텔이 70억 달러, 9조 5,600억을 투자해 말레이시아 페낭의 패키징 시설을 운영 중입니다. 첨단 기술로 가는 길은 멀고 전통 일감은 빠져나가니 국내 패키징 업체들의 모인 충청도는 지역 경제와 일자리가 흔들릴 위기입니다. 국내 한 패키징 업체 대표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과 정확히 반대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병훈 푸스텍 교수는 인건비 등 비용에서 국내 전통 패키징 경쟁력이 사라지고 있고 전통 패키징을 키워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국내의 패키징을 강화하려면 장소 인력 문제도 풀어야 합니다. 지난달 대만 TSMC는 대만 타이난의 공장을 인수해 첨단 패키징 기술을 삼겠다고 밝혔는데 이곳은 최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남부과학단지와 인접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경기도 화성, 용인, 평택 등 기존 팹이 위치한 수도권에는 각종 규제로 클린룸을 늘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방으로 내려가자니 인력 수급이 난항입니다. 삼성전자가 첨단 패키징 연구진은 천안으로 내려보내자 상당수가 경쟁사의 수도권 근무지로 이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남의 한 패키징 업체 관계자는 신입사원 교육에서 허허 벌판에 놓인 공정을 보고 실망해 바로 퇴사하는 직원도 많았다고 하며 청년층이 지방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개별 기업의 노력을 넘어 정부 차원의 인프라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결국은 삼성전자가 이제 설계, D램 설계에서는 거의 글로벌 탑이지만 제조에서 특히 파운드리도 TSMC와 쌍도 맞추를 이루고 있지만 후공 패키지에서는 상당히 글로벌 순위에서 좀 많이 낮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글로벌 패키징 업체 중에 삼성전자가 글로벌 후공정 2위 업체인 엠코를 M&A 하려는 그런 기사도 비즈니스 포스트에서 보도를 하고 그랬었는데 삼성전자가 아니면 한국의 반도체 기업 특히 후공정이 지금 글로벌 탑10 안으로 들어가려면 정부와 학교와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산학연이 협력이 되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글로벌 반도체 후공정 기업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주식 천만장자였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